독서지 23번째 거죠. 23번째 거. 오늘 할 건 사회지문이고 실종 선고 그리고 그 취소에 따른 법적 효력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요거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한번 읽어보고 대신 이제 구조해서 잘 가봅시다. 첫 번째 주소의 개념이 나옵니다. 주소란 우리가 쓰고 있는 주소겠죠. 주소가 왜 중요할까? 너네 이제 이거 지문했으니까 주소에서 왜 해주는 주소를 왜 먼저 설명해 주는 거야? 실종 선고의 기준이 뭐니까 관할 주소지거든. 그러니까 주소지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주소를 먼저 해줘. 주소란 개념이죠. 주소란 개념. 주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다.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 종래 저 주소, 주소를 떠나 상당한 기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서 그의 재산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게 부재자야. 부재자는 가까운 시일 내에 돌아올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그의 재산을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게 부재자. 부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의 생사불명 상태가 지속되면, 그러니까 생사불명,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면 부재자와 관련된 상속관계나 혼입관계의 불확실성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자, 남편이 실종됐어요. 생사불확실해요. 그럼 여자는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아니지. 다시 가야지. 그러니까 다시 가야 될 거 아니야. 야,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그 사람 어떻게 생활하겠어. 그래서 부부관계 또는 상색관계. 아니 그 사람 재산을 손도 못 대고 있잖아. 죽었는지 살았는지 빨리 결정을 해야지. 그 재산을 뭐 물려받든 물려받지 못하든 그런 거죠. 그래서 상속관계나 혼인관계의 불확실성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는 뭐가? 실정선고가 규정되어 있다. 선고라는 말이 나왔어. 그러면 실정 선고를 내리는 것은 어딜까요? 법원입니다. 선고는 법원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 사람은 무슨 상태? 실종 상태다 하고 실정 선고를 내려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상속관계나 혼인관계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되겠니? 사라지겠지. 이 불확실성 때문에 실종 선고가 만들어진 거라고 보니까. 자, 여기는 실종 선고의 무슨 성? 필요성이죠. 실종 선고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생사불명 상태가 지속된다면 상속관계나 혼인관계의 불확실성이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라고? 실정선고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문단은 실정선고가 필요한 이유겠죠. 실정선고의 필요성. 자, 두 번째 문단 갑시다. 생사불명 상태이더라도 일정 기간이 만료되어야 실정선고의 대상이 된다 이거죠. 일정 기간, 첫 번째 여기서는 생사불명 선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간을 선생님이 네모친 거야. 기간이 있어야 돼. 만료되어야 실정선고의 대상이 된다는 거야. 생사불명 상태의 기간, 즉 실종 기간은 부재자의 마지막 소직 시점을 계산해서 시적부터 계산해서 생사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채로 몇 년이 경과? 5년이 경과하면 만료되어 이를 뭐라고 부른다고? 보통실종이라고 합니다. 보통실종은 마지막 소식 시점으로부터 몇 년? 5년. 다만 예외죠. 전쟁이나 항공기 추락은 사망의 개연성이 높죠. 항공기에 추락했어. 그 사람의 시체가 안 보여. 이거 죽었을 가능성이 아주 크죠. 개연성이 높아서 전쟁이 끝난 때, 항공기가 추락한 때부터 계산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년? 1년이 경과하면 실종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걸 무슨 실종이라고 한다고? 특별 실종이라고 하죠. 이 두 번째 문단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실종 선고를 내리려면 필요한 무슨 기간? 필요한 기간이겠죠. 실종 기간. 그래서 보통 실종은 몇 년? 5년. 특별 실종은 몇 년? 1년. 특별 실종은 전쟁이나 비행기 추락 이렇게 되겠죠. 이게 기간이에요. 실종 선고의 조건 중에 하나 첫 번째 기간이야. 보통 실종은 1년, 보통 실종 5년, 특별 실종은 1년. 그럼 두 번째 실종 선고는 누가 내리냔 말이야. 누가 청구하냐 이거지. 청구가 갑시다. 실종 선고는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한다라는 거죠. 즉 여기서는 실종 선고를 내리려면 법원에서 선고를 내리는 거니까 청구를 해야 되겠지. 자,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이해관계인이나 누구? 검사입니다. 어디다 청구한다고?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청구지와 청구자가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검사는 누군지 알지? 검사는 검사니까.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누구냐? 가보자. 부재자의 사망으로 재산상의 직접 이익을 얻거나 이게 누구야? 바로 상속인. 아까 실종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어디에 뭐가 불확실해진다고 그랬지? 상속관계나 혼인관계가 불확실해진다고 했잖아. 그래서 확실하게 해달라 그래서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어요. 또 혼인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상속인 중 누구야? 아내, 부인이겠죠. 배우자. 배우자가 바로 이해관계인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실종선고는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는데 이해관계인에는 누구랑 누구? 상속인이나 배우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청구를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자, 두 번째. 청구가 되면 1, 2 했잖아. 이 순서야 순서. 청구가 됐어요. 그럼 법원에서 뭘 하게 되니?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청구가 되면 법원은 6개월 이상의 공시 최고를 해야 된다. 이거야. 공시 최고란 공시라는 얘기는 널리 알리는 거야. 6개월 동안 공시 최고를 합니다. 공시 최고란 기간 내에 부재자의 생사에 대해 아는 사람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알리는 절차야. 자, 이 사람 실종 선고 내릴 준비하고 있어. 혹시 이 사람 어디인지 아는 사람 있으면 누구라도 얘기해 줘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몇 개월? 6개월 이상. 자, 공시 최고를 6개월 이상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이 기간 내에도 생사를 알 수 없고 다른 요건도 모두 갖추었다면 법원은 뭐를 해야 돼? 실종 선고를 확정해야 돼. 땅, 이 사람 실종!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발생하겠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도 불확실성이 사라지겠지. 바로 상속인과 부부관계가 확실해집니다. 그러면 상속인은 이제 뭘 받을 수 있겠어? 상속을 받을 수 있겠고 혼인관계는 뭐 할 수 있어?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가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정을 합니다. 그 다음 아까 이게 상속관계랑 혼인관계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인 간에도 재산을 상속받는 순위를 정해놓아. 순위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후순위자는 선순위자가 없을 때만 받을 수 있어요. 선순위자가 있으면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후순위자는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받을 수 있어요. 1순위는 누구냐? 1순위는 직계 비속입니다. 2순위는 직계 존속이고요. 자, 1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 등 직계 비속입니다. 직계 비속이라는 얘기는 혈연관계를 말해요. 나의 자식들 비속. 존속은 나의 위로 존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 중에 강력범죄 중에 뭐가 있어요? 존속살해죄 이런 거 있잖아. 존속살해. 존속살해는 뭐니? 부모를 해치는 사람들이잖아. 그런 거야. 그래서 이게 직계 비속, 직계 존속입니다. 1순위는 직계 비속, 2순위는 직계 존속이야. 그러면 자녀가 있으면 부모한테는 재산이 가, 안 가? 안 가. 선순위자가 없을 때만 후순위한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자식이 있으면 무조건 자식한테 가고 자식이 없으면 누구한테 간다? 누구한테 가? 부모한테 가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다음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 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며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도 2순위인 직계 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된다 이거야. 배우자는 그럼 무조건 몇 순위라고 봐도 돼? 무조건 1순위야. 무조건 1순위와 공동이야. 1순위가 없어. 2순위와 공동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속은 무조건 받게 되겠죠. 배우자는. 그래서 1순위, 2순위, 배우자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받을 사람이 순위자가 똑같아. 1순위가 2명이면 이 2명이 공동상속이잖아. 근데 여기다 누구까지 있어? 죽은 사람 배우자까지 있으면 3명이 다 뭐가 돼? 공동상속인이 되는 거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 재산이 각각의 상속 비율만큼 나누어져 이전됩니다. 같은 순위에 있을 경우에는 상속 비율만큼 나누어져요. 보통 어떻게 나눠지죠? 1대 1.5입니다. 배우자는 무조건 0.5가 더 붙어요. 자식이 2명이고 배우자 1명이잖아요. 1대 1.5. 자식이 1명이면 1대 1.5 이렇게 돼요. 비율이 그렇게 정해집니다. 가령 공동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1인이에요. 배우자와 자녀 1이니까 1.5대 몇이 되겠니? 1.5대 1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퍼센테이지로 나눠주자면 1.5대 1이니까 배우자는 몇 퍼센트? 60%. 60%. 나머지 자녀는 몇 퍼센트? 40%를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시 여기 첫 번째 문단 가볼게. 실종선고의 과정입니다. 실종선고는 첫 번째 청구를 해야 되겠지? 청구는 누가 할 수 있어? 이해관계인이라. 누구? 검사. 어디에다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원은 뭐 합니까? 공시최고를 하겠죠?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으면 뭐가 내려? 실종선고를 내리게 되는 거야. 자, 실종선고가 내린다면 이제 상속관계가 나오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선순위자 그 상속의 순위가 정해져 있지. 앞선 순위자가 없을 때만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1순위는 직계 미소, 2순위는 직계 존소. 여기 1순위와 2순위와도 공동순위가 되는 건 누구? 배우자. 상속 비율은 1대, 배우자는 무조건 1.5. 나머지 자녀들, 나머지 뭐 부모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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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배우자만 0.5가 더 붙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여기 있는 게 여기 네 번째 문단에서 약간은 이제 문제를 낼 때 함정을 파기 좋은 게 있어요. 함정을 파기 좋은 게 있으니까. 자, 가보자. 실종 선고가 만약에 확정이 됐어요. 실종 선고 확정이 되면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민법상 뭐 한 사람으로 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상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며, 근데 민법상이잖아. 우리나라 법에는 민법도 있고 뭐도 있니? 형사소송법도 있지. 그럼 형법상은 사망자야? 아니야. 무슨 법상? 민법상만 사망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민법상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의 주소를 중심으로 상속관계가 시작되고 혼인관계는 어떻게 된다? 종료되는 거야. 돌싱이 되는 거죠. 자, 그 결과 실종기간이 만료되는 날짜를 기준으로라고 했어요. 실종기간이 만료되는 건 일반 실종은 몇 년? 5년. 특별실종은 몇 년? 1년. 이 기간이 만료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뭐가 돼? 상속이 개시되는 거야. 여기서는 상속 개시 날짜가 되게 중요해. 그죠? 그러니까 실종 선고 받은 날로부터야? 아니야. 실종 선고 받은 날 이전이야. 기간이 만료된 거니까. 그래, 보통 실종은 5년, 특별 실종은 1년이잖아. 그때를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선고 날짜랑 실종 선고 날짜랑 상속이 개시된 날짜랑 다르다는 거야. 이거 꼭 기억해도 돼요. 이거 함정 파기 되게 좋아요. 알겠지? 다음. 또한 혼인관계가 종료되기 전에는 배우자와의 재혼은 무효이지만 실종 선고가 확정된 이후에는 재혼이 가능하다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는 혼인관계 종료 시점은 어디 시점이야? 실종 선고가 확정되는 거야. 그래서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거랑 상속이 시작되는 거랑은 날짜가 달라. 그래서 실종 선고 당일 요거 좀 구분해 주면 좋겠죠? 알겠죠? 관우야 그거 이렇게. 자, 한편 실종 선고를 받은 자니까 실종자가 되겠죠. 실종 선고를 취소를 확정받지 않는 한 생존 등의 반증을 하더라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흔적이 발견됐어. 그렇지. 그러더라도 뭐 하지 않는 이상 실종 선고 취소를 확정받지 않는 이상은 살아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사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어느 날 가서 이제 민법상에 어떤 뭘 하려고 했어. 그랬더니 내가 지금 실종 상태야, 환기 상태야. 그럼 나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야. 그럼 뭘 해야 되겠니? 빨리 실종 선고 취소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 다시 이제 민법상 권리가 회복되는 것이니까. 자, 가볼게요. 다만 실종 선고는 실종자의 권리 일부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실종자의 권리 일부만을 제한하고 권리 중에 일부만이야. 그러면 이 말을 써서 야 권리 중에 일부만 제한한다는 얘기는 의무는 제한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실종자의 권리 일부만 제한하는 것이므로 실종 선고를 받은 자가 실제로 살아있다면 그가 체결한 매매 계약은 어떻다? 유효하다. 실제로 살아있다면 매매 계약해야 돼. 취소 선고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또한 국내에서 형법에 따른 범죄의 성립 여부도 실종 선고와 무관하게 판단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실종은 민법상의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라든지 또는 범죄와 관련된 형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다시 요거 한번 가볼게요. 앞으로 살짝 넘어와 볼게. 실종 선고가 확정이 되잖아요. 민법상 사망한 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 관계가 시작되고 혼인 관계가 종료되죠. 근데 시점이 다르다고 했어. 혼인 관계 종료 시점은 실종 선고가 확정된 날. 그러면 상속 관계가 시작되는 건 개시 기준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실종 기간이 만료된 거. 보통 실종은 1년, 일반 실종은 5년. 요때부터 상속이 개시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혼인 관계가 종료되면 이제 재혼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실종 선고는 실종 선고 취소를 확정받지 않는 한 반증이 있다 하더라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실종은 민법상의 권리 일부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라든지
범죄와 관련된 형법에서는 무관하게 처벌받게 된다. 또는 계약을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야. 됐나? 재윤 이해됐어? 응. 오케이. 다음. 근데 이제 실종자가 뭐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 살아있을 수 있지. 그런데 실종자의 생존 사실이 증명된 거야. 증명이야. 증명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실종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나 살아 있습니다. 실종 선고를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취소는 누가 했는지 한번 가볼까? 청구인은 실종자 본인, 나 살아 있어 라고 말하는 거야. 두 번째가 이해관계인. 아까 이해관계인 누구였죠? 상속인. 상속인하고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요 두 사람이 또는 검사이다. 이렇게 세 개 되지? 누가 더 늘었어? 실종자 본인이 는 거야. 실종 선고 취소 소송. 취소는 자, 법원은 취소에 필요한 절차상 요건에 누락이 없다면, 빠져있는 게 없다면 실종 선고 취소를 확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는 공시최고는 요건이 아니다. 이 사람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 죽어있는 거 밝혀야 돼. 이건 없겠죠? 그래서 공시최고는 없습니다. 여기 빠져있는 거 누락. 빠져. 아, 누락이라는 말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써놨어요. 누락은 뭐라고요? 빠져있는 거야. 누락돼 있는 거 빠져있죠. 그래서 절차상의 요건이 빠져있지 않는 한 실종 선고 취소를 확정해야 합니다. 자, 이제 공시최고는 요건이 아니고요. 그래서 취소가 확정됐어. 취소가 확정되면 두 가지 관계의 변화가 생기겠지. 무슨 관계랑? 무슨 두 가지 관계의 변화가 생길 거 아니야. 무슨 상속 관계랑 또 무슨 관계? 혼인 관계. 이 두 개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 왜? 애초에 실종 선고를 하는 이유는 상속 관계랑 혼인 관계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실종 선고를 내렸잖아. 그래서 다시 상속 관계랑 혼인 관계가 변화가 생겼어. 실종 선고로. 근데 다시 취소 선고가 됐어. 그렇다면 다시 상속 관계랑 혼인 관계에 다시 뭔가가 생기겠지. 자, 가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취소가 확정됐어요. 취소가 확정됐는데 이게 선의의 상속인이라는 얘기가 선의죠. 좋은 뜻이겠죠. 그러니까 상속인인데 선의의 상속인이라는 얘기는 상속인 잘못한 게 없을 경우야. 진짜 아버지가 실종된 줄 알았어 나는. 그래서 진짜 실종된 줄 알고 실종 신고를 한 거란 말이지. 현재 남아있는 재산까지만 반환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고 그 재산을 상속받았지. 그래서 그 재산을 썼어요 내가. 썼는데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쓴 거는 내비두고 남아있는 재산만 그대로 갔다. 다시 본래대로 누구한테 가는 거야? 상속인한테, 피상속인한테 돌아가는 거야. 아버지한테. 이렇게. 그러면 아기의 상속인은 뭐냐? 아버지가 살아계신 거 알았어. 근데 실종 신고를 한 거야. 이런 거야. 아기의 상속인은 소비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전액 어떻게 해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라는 거죠. 선이 이런 거야. 진짜 아버지가 실종된 줄 알았던 사람들은 쓰고 남은 것만 돌려주면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는 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종 선고를 했죠. 그런 사람들은 쓴 것까지 다 싹 다 반환해야 된다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선의는 뭐라? 실종 선고를 받은 자가 생존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악의는 동그라미, 여기다 동그라미 칠까? 악의는 동그라미. 악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죠. 자, 실종 선고가 취소돼요.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법률 관계에서 두 가지 법률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첫 번째 무슨 관계? 상속 관계. 두 번째 무슨 관계? 혼인 관계. 자, 상속 관계에서 선의야. 선의. 즉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 몰랐어. 그런 경우에는 쓰고 남은 돈만 뭐 한다? 반환하는 거야. 근데 악이야. 아버지가 살아있는 걸 알았어. 피상속인이 살아있는 거 알았어. 그런 사람들은 뭐해? 쓴 돈까지 다 상속받은 재산 전부를 다시 뭐 하는 거야? 반환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이제 취소가 확정된 거고 상속관계의 변화입니다. 그럼 취소가 확정됐지? 그러면 상속관계뿐만 아니라 무슨 관계도 변화하게 되겠어? 무슨 관계도 변해? 혼인관계도 변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혼인관계와 관련된 게 나온다는 거야. 자, 6번째 문단 갑니다. 실종 선고 확정 후부터 실종 선고 확정이야. 실종! 했어. 이때는 이제 죽은 것으로 간주하지. 그 다음에 그 취소가 확정되기 전 다시 살아났어! 요 사이 있지, 요 사이. 요 사이는 사망한 것으로 볼 거잖아. 그지? 사망한 것으로 보는 요 확정되기 전에 상속인과 제3자가 쌍방의 선의인 상태야. 상속인과 제3자가 쌍방의 선의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 부동산이 있었던 거야. 자, 내가 선생님이 실종자 할게요. 내가 실종됐어.
그래서 실종 선고가 확정이 났어요. 그런데 나의 아들인 동현이가 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누구한테 팔았어요? 희수한테 팔았어요. 가능하잖아, 그죠? 정상 이제 사망한 것을 간주하니까. 근데 내가 짜잔 하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들아, 나의 건물은 어디 갔느냐? 라고 말했더니 동현이가 희수한테 팔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살아 돌아왔죠. 그래서 내 부동산이 여기서 어디로 갔어? 절로 넘어갔죠. 희수한테 말하는 거야. 그 건물 내 거니까 줘. 희수 아빠가 되면 돼 내가? 그래. 희수한테 뭐 돌려줘. 이렇게 되는 거죠. 봅시다. 이전됐어요. 마찬가지로 그 기간 내에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재혼한 경우 이거야. 자, 선임 부인이 있었어요. 내가 실종됐어요. 아싸! 하고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짜잔 하고 돌아왔어. 그럼 어떻게 하냔 말이야. 그지? 한쪽은 아들은 건물을 팔아먹고 부인은 딴 남자랑 결혼하고 이런 상태에 내가 짠 왔어. 그러면 그 경우 어떤 경우인지 한번 가봅시다. 이게 두 개로 나눈 거야. 아까는 건물을 제3자한테 판 거. 여기는 결혼한 거야. 그지? 근데 둘 다 무슨 경우냐면 전자의 경우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겠냐? 여기야. 쌍방이 선이야. 선이. 야,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건 몰랐어. 잘못 없어. 상속인의 제3자 이전했어. 요 경우야. 전자의 경우, 즉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자의 경우는 상속인이 악이야. 상속인 악이. 동현이가 내가 살아있는 거 알았어. 그런데도 건물을 팔아먹었어. 악이고 제3자는 선이야. 희수는 내가 진짜 죽은 줄 알았던 거지. 선이야. 그렇게 된다면 실종 선고가 취소된 이는 살아난 사람은 제3자를 상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희수야, 내 땅 줘.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인 경우? 얘가 내가 살아있는 거 알고도 팔아먹었을 경우야. 그렇게 되고. 그러면 희수는 가만히 앉아서 돈도 주고 건물도 날라가지. 그럼 빡이 치지. 그럼 누구한테 다시 돈을 달라고 하면 돼? 그래, 악의를 가진 상속인한테 달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취소된 이는 제3자를 상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반환을 부동산을 반환한 제3자는 상속인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야. 그런데 둘 다 선이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선이면 적법하게 이양된 부동산의 소유권 상속인에서 제3자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전된다는 그건 네 거야. 정당하게 이전된다는 거야. 그리고 얘가 그 판 돈 있지? 돈을 쓰고 남은 거 누구한테 주면 돼? 나한테 주면 돼요. 선의인 경우에는 아까 했잖아. 쓰고 남은 거 돌려주면 된다고. 근데 매매계약 자체는 둘 다 선의이면 매매계약 자체는 이행합니다. 희수 거예요. 그거 건물은. 땡 잡았죠. 이렇게. 악이라면 건물 돌려주고 돈은 얘한테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악일 경우는 어떻게 해? 상속받은 재산 전부를 뭐 해야 되니? 그렇지, 반환해야 되잖아. 그렇게 되면 팔아서 이거 다 그대로 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여기 이제 됐어.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재혼했는데 쌍방이 선이야. 쌍방이 선의로 재혼했어. 남편이 진짜 죽은 줄 알고 제3자랑 결혼해서 부부관계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잖아. 그렇다면 그 재혼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내가 돌아왔어도 그들이 이미 부부예요. 내가 돌아왔어도. 왜? 나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둘 다 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데 후자의 경우 배우자가 악이에요. 악이. 선생님 부인이 옳았구나. 젊고 잘생긴 남자를 만나자. 그리고 남편 죽었다고 뻥친 거죠. 그리고 실종 선고를 확정받았어요. 그리고 젊은 남자랑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재혼 상대방이 선이야. 그 재혼 상대방은 몰라. 근데 어떻게 돼요? 실종 선고된 이는 내가 짠 돌아왔지. 감히 내가 살아있는 걸 알면서 실종 선고를 하기라고 딴 놈을 만나? 재혼에 대한 혼인 취소를 뭐 할 수 있다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해? 그 혼인은 무효야! 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가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앞선 혼인관계 효력이 유지됩니다. 누구랑? 나랑의 혼인관계 어떻게? 유지되는 거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지? 이혼해야지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앞선 혼인관계, 실종자의 혼인관계가 유지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여기서는 두 가지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종 선고 확정됐어요. 그리고 실종
선고 취소가 확정되기 전까지지. 요때까지는 실종자는 뭐 한 걸로 간주돼? 사망한 걸로 간주하죠. 그 사이에 아들이 제3자에게 상속인이 제3자의 건물을 매매 계약을 맺었어. 근데 둘 다 선의를 가지고 있어.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하지 않아? 유효합니다. 근데 얘가 악의를 가졌어. 아니, 응애 악의를 가진 게 아니라 악의를 가졌어요. 악의를 가졌어. 그럼 이 매매 계약은 뭐가 되는 거니? 매매 계약은 그렇지, 적법하지 않지. 그래서 실종자가 누구한테? 매매자한테, 제3자한테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거야. 그럼 희수는 누구한테? 동윤이한테 대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상속관계, 혼인관계요. 실종됐어. 부인이 외로워서 혼자는 못 살겠어.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어. 내가 짠 돌아왔어. 근데 둘 다 선이야. 내가 진짜 실종된 줄 알았어. 그러면 그 혼인관계 인정. 나는 FA로 풀린 거지 이제. 이렇게 돼. 그런데 나의 부인이 내가 살아있는 걸 알면서도 제3자 혼인관계를 한 거야. 내가 돌아왔지. 너희들의 혼인관계 무효야 라고 되고 너는 아직까지 여전히 나의 부인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예, 어때? 성찬아, 이걸로 어떻게 막장 드라마 하나가 떠오르나요? 이걸 이렇게 잘 어떻게 해가지고 막장 드라마를 해서 점 찍고 나타났고 민소희 이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내용 관계는 복잡하지 않죠. 간단합니다. 법적 관계. 근데 여기서 이제 법적 관계가 조금씩 빠진 게 있긴 하지만 그런 거는 문제할 때 보기 박스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일단 다시 한번 가보자. 첫 번째 문답부터 정리 한번 해보자. 주소는요. 주소는 주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부재자는 종래 주소를 떠나 상당 기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서 그의 재산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자를 뭐라고 한다? 부재자라고 합니다. 부재자와 의사와 무관하게 생사불명 상태가 지속된다면 상속관계로 혼인관계에 불확실성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 민법에서는 뭐가 있다? 실종선고가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자, 실종선고의 기준 그리고 보통 특별실종의 차이 한번 가봅시다. 실종선고의 기준은 뭐냐? 생사불명 상태라도 일정 기간이 만료되어야 실종선고를 내릴 수 있지. 보통 실종은 몇 년? 5년. 특별실종은 몇 년? 1년. 특별실종은 어디에 해당하죠? 무슨 사고? 항공기 추락 또는 전쟁. 요것들이 되겠죠. 요거. 자만 전쟁이나 항공기 추락과 같은 상황에 사망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특별실종으로 1년입니다. 다음, 실종선고 청구 절차와 상속 순위죠. 실종선고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이해관계인, 검사. 이해관계인은 누구? 혼인관계나 상속관계에 있는 사람. 이렇게 혼인관계나 상속관계에 있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청구했어. 그럼 법원은 6개월간의 어떤 기간을 가져? 공시 최고기. 이 사람 살아있는 거 본 사람은 알려주세요 라고 공적으로 공시합니다. 자, 공시 최고기간이 지났죠? 그렇지? 그럼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뭐 할 수 있어요? 실종 선고를 확정합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민법상 어떤 사람으로 간주해? 그렇지. 민법상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속관계랑 뭐가 생기게 되겠어? 상속관계, 혼인관계 변화가 생기겠죠? 자, 민법에서 상속인 간에 상속받는 순위를 정해져 있죠. 그 후순위자가 상속을 받으려면 앞선 순위자가 어떻게 해야 돼? 없어야 돼. 그렇죠.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배우자는 1순위와도 공동상속, 2순위와도 공동상속. 이렇게 되는 거야. 배우자는 무조건 공동상속. 비율은 1.5가 되는 거야. 원래는 다 균등하게 나누는데 배우자만 1.5를 가지는 거야. 이게 2명이니까 60대 40이죠. 3명이면 이 퍼센테이지 달라져. 1대 1대 1.5가 되니까. 알겠죠? 이렇게. 다음. 실종 선고가 확정되면 민법상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의 주소를 중심으로 해요. 이거 중요해. 그의 주소를 중심으로 상속관계가 시작되고 혼인관계가 어떻게 된다? 종료되는 거야. 근데 기간이 좀 중요하다고 했죠. 그 결과 실종 기간이 뭐가 되는 만료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혼인관계는 종료가 되지. 어떤데? 실종 선고가 확정된 이후에는 뭐가 가능해? 혼인관계가 종료니까 재혼이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실종 선고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재혼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실종받은 사람이
생환할 수 있겠죠. 짠 하고 되돌아왔어요. 실종 선고를 받는 자는 실종 선고 취소를 확정하지 않는 한 생존 등의 반증을 하더라도 사망한 것으로 반주됩니다. 그 사람의 실종됐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카드를 썼어. 그렇다고 그 사람이 살아있구나. 실종 선고를 취소하다. 이건 안 돼. 실종 선고 취소가 확정이 돼야 돼. 다만 실종 선고는 실종자의 권리 일부만을 제한하는 것이야. 그래서 실종 선고를 받은 자가 실제로 살아있다면 그가 체결한 매매 계약은 유효한 거야. 뭐 할 경우 실제로 살아있다면이야. 실종 선고 확정이 안 난 상태에서도 실제로 살아있다면 그가 체결한 매매 계약은 유효하고요. 또 국내에서 형법에 따른 범죄 성립 여부도 실종 선고와 무관하게 판단된다라는 거 이렇게 요거였고요. 자, 실종 선고 취소 청구 절차와 상속에 반한 범위 가봅시다. 실종자의 생존 사실이 증명되면 본인이라든지 상속인이나 배우자가 또 검사, 애청구로 가정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취소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는 공시책은 없습니다. 공시책은 없고 취소가 확정되면 상속인은 실종자의 생존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재산 반환 범위가 달라지지. 선이라면 어디까지 반환합니까? 쓰고 남은 것. 악이라면 전부 다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자, 실종 선고 취소 시 상속과 혼인관계 법적 처리 가봅시다. 실종 선고가 확정됐어. 그다음 확정되고 나서 취소하기 전 여기죠. 요 사이야. 실종 선고 확정 땅땅땅 살아 돌아와서 실종 선고 취소 확정 땅땅땅 그 사이는 공식적으로 무슨 관계? 민법상 사망한 관계인 거야. 그때 일어났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한 사람은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한 사람은 재혼을 했단 말이야. 둘 다 선이야. 그럼 매매 계약을 인정해? 인정하지 않아? 인정합니다. 그럼 혼인 관계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선이라면. 그런데 부동산 매매에서 상속인이 무엇이고 상속인이 악의이고 제3자가 선의인 경우야. 그러면 실종자는 누구에게? 제3자에게, 희수에게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희수는 누구에게? 상속인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재혼관계, 부부 혼인관계에서도 배우자가 악이야. 살아있는 걸 알았어. 그리고 제3자는 상대방은 선의인 경우 실종자는 재혼에 대한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어. 니네 결혼 무효야 라고 말하고 실종자와의 혼인관계는 어떻게 되나? 계속 유지되는 것. 요게 내용입니다. 어때요? 깔끔하게 정리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도 한번 가보도록 하자. 네. 자, 1번 가볼게요. 1번. 우리 민법에서 실종 선고를 법으로 정해둔 목적이 뭐죠? 첫 번째 문단 나오죠. 이게 실종 선고의 필요성이잖아. 뭐? 그렇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지. 무슨 관계의 불확실성을? 상속관계나 혼인관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어. 그래서 얘를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실종 선고를 청구할 때는 누구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청구해야 되죠? 실종자의 마지막 주소지를 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죠. 실종 선고 취소 확정에 따라 재혼을 취소하려면 실종 선고 취소 확정이야. 돌아와서 확정했지. 재혼을 취소하려면 어떤 경우 있어야 되니? 배우자가 뭐인 경우여야 돼? 악의인 경우에죠. 그 취소 청구가 가능한 사람으로는 누가 청구할 수 있죠? 실종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혼인관계 취소야. 이렇게 악의인 경우. 선의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받은 재산을 이용해 그 재산을 불렸어요. 증식했어요. 그렇다면 증식된 부분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이건 안 나와 있습니다. 다음, 민법에서 상속 순위를 정할 때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과는 차별되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라고 했지. 있지. 일단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과는 어떤 차이 있느냐? 직계 비속은 1, 그지? 배우자는 1.5. 직계 존속, 만약에 직계 비속이 없다면 직계 존속이겠죠. 직계 존속 몇? 1. 배우자는 몇? 1.5. 이렇게 되겠죠. 다음 몇 번? 4번. 자, 2번. 자, 기억이 뭐죠? 선고 확정이야? 그냥 실종 선고? 니은은? 자, 갑시다. 동일한 부재자에 관한 청구일지라도
기억의 청구인과 니은의 청구인은 다를 수 있다. 맞습니까? 이때 청구인은 누구였죠? 이해관계인과 검사. 여기도 이해관계인과 검사지. 한 누가 추가돼? 실종자. 다를 수 있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확정이 필요한 요건이 구비되면 법원은 판단을 유보할 수 없다는 특징을 공통적으로 갖는다. 유보할 수 없다. 뒤로 미룰 수 없다지. 그럼 본문에 요건이 다 구비되면 뭐 해야 된다? 확정해야 한다라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예, 다음 좋아. 니은과 달리 기억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부재대의 생사 여부를 제고받는 절차를 일정 기간 반드시 두어야 한다. 이건 뭐죠? 공시 최고. 몇 개월? 6개월. 기억에만 있죠. 니은에 놓고.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 종전선언 후 1년이 지나도 생사가 불분명인 상태라면 그에 대한 기억을 청구할 수 있는 실종기간 요건을 갖춘 것이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종전선언 1년이 지나도가 아니라 뭐라고? 실종 뭐야? 그걸 뭐라고 했어? 연락이 되지 않은 시점부터 1년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전쟁이 끝났어요. 생사불명인 상태라면 1년이 지나도 생사불명인 상태야. 그러면 얘는 마지막으로 연락이 안 된 상태가 최소 1년을 뭐 했다는 거야? 넘었다는 거죠. 그지? 최소 1년은 넘었다는 거잖아. 그리고 전쟁이고 특별 실종이니까. 그러면 기억을 청구할 수 있는 실종 기간은 몇 년이라 그랬지? 1년이면 갖춘 거야, 안 갖춘 거야? 이건 갖춘 거라고 봐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된 걸 1년이 넘어야 되는데 종전 후에도 생사불명인 상태가 몇 년이야? 1년이 지났잖아. 그럼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전쟁은 연락 상관없이 종전시라고 나와 있어요, 본문에? 종전 종전 후에 1년. 후에 1년이니까 본문에는 연락이랑 상관없다는 얘기는 안 나올걸? 한번 볼까요? 본문에? 자, 전쟁이 끝났대. 쏘리. 전쟁이 끝났대죠? 전쟁이 끝날 때를 길면 1년이죠. 그러니까 얘도 어쨌든 맞는 말이죠? 다음. 아이고, 안 넘어가. 5번. 실종기간 만료 후부터 실종 선고 확정 전에 부재자의 배우자가 재혼했어요. 그럼 이 재혼은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실종 선고 확정 전이에요. 그럼 인정해 안 해? 인정하지 않죠? 재혼의 당사자 쌍방이 선이든 악이든 간에 재혼 효력은 있다 없다? 재혼 효력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음 몇 번? 5번. 이렇게. 다음. A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했습니다. A가 뭐냐? A가 실종 선고를 받은 자가 실제로 살아있다면 그가 체결한 매매계약은 유효하며 또한 국내 형법에 따른 범죄의 성립 여부도 실종 선고가 무관하게 판단된다라고 했죠. 왜? 간단하죠.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뭐 무로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앞에가 원인이고 뒤가 뭐가 되겠어? 결과인 거죠. 그렇다면 실종자의 권리 일부만을 뭐하기 때문에?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권리 일부만을 제한하기 때문에 어떤 의무적인 것들은 해야 된다. 요거가 되겠죠? 그럼 답 나오지 바로? 몇 번? 특정한 법률관계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특정한 법률관계 뭔데? 민법상의 권리 일부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 이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나오면 실제로 정리해야 돼. 근데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새로운 보기 박스가 들어왔으면 들어와야지. 여기 있는 거를 숫자를 바꾸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보자. 한국에 주소지를 둔 갑에게는 모친과 모친 을과 부인 병, 딸 정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갑 가봅시다. 갑에는 누가 있다고? 모친 누구? 을. 정신 차려. 갑에게는 부인 뭐가 있고? 병. 그리고 자식에는 누가 있다? 정. 이렇게 있습니다. 산을 등산해서 며칠에 집을 나갔어요? 5월 1일에 집을 나섰고 이날 공항에서 을은 갑을 배웅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간 갑은 2010년 5월 20일
그날에 산을 등반하다가 기상악화로 연락이 두절됐어요. 그럼 연락 두절 시간은 언제입니까? 5월 20일에 산을 등반하다가 기상악화로 연락이 두절됐죠? 좋아. 이날 마지막으로 갑과 통화한 사람은 누구? 을입니다. 을. 이후 2017년 6월 1일에 몇 년이 지났니? 몇 년이 지났어? 마지막 연락으로 7년이 지났죠. 갑은 실종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실종 선고가 확정. 거의 그럼 무슨 상황이야 이거? 사망 상태로 본다는 거지. 갑이 보유한 10억대의 토지는 민법에 따라 상속되었다. 얼마가? 10억대의 토지가 상속됐습니다. 재산을 상속받은 이들은, 그럼 여기서 재산 상속받은 이들은 누구게? 정병. 그쵸. 1순위는 직계, 비속이죠. 그러니까 정이 받고요. 병은 몇? 1.5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1, 얘가 1.5 이렇게 되는 거죠. 토지 전부를 2018년 1월 1일 갑이 아닌 가족이 아닌 A에게 10억 원에 팔아 생활비로 생계 했어요. 당시 A는 갑이 사망했다고 믿었어요. 그러면 당시 A는 갑이 아닌 가족 A는 얘는 선이가 되겠죠. 믿었고 이후 갑은 살아 돌아왔고요. 2021년 3월에 실종 선고 취소가 확정되었어요. 확정 당시에 남아있던 토지 판매 대금 얼마? 8억 원. 이렇게 돼 있죠. 문제 나올 만한 것들이 조금씩 정해지죠.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자. 갑은 2015년 5월 1일 항공기를 타고 타국까지 이동한 후 실종되었으므로 특별 실종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특별 실종 뭐였어? 항공기 추락이라는 전쟁이죠. 얘는 아니네. X. 답 적절한 거냐 적절하지 않은 거냐? 에이, 답이 좀 빨리 나올까 기대했더니 끝까지 봐야 되겠네요. 실종 기간은 2010년 5월 20일부터 계산해서 실종한다. 맞습니까? 네. 마지막 연락이 언제니까? 5월 20일에 연락이 두절된 거거든요. 마지막 연락은 5월 20일입니다. 시작하여 실종 기간이 만료되면 을도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을이 누군데? 엄마. 엄마는 상속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상속인이? 아니죠.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누구랑 누구밖에 없어? 병과 정밖에 없어요. 그럼 2번도 X. 여기서 을은 무슨 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 실종 선고가 확정되면 갑의 토지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는 날은 2017년 6월 1일보다 앞서 상속이 개시되는 날, 이거 아까 지문 읽을 때 얘기했죠. 주의해야 된다고. 언제라고 했죠? 실종이? 아니야. 실종 기간이 만료된 거야. 그러면 일반 실종이니까 몇 년이야? 5년이지. 그럼 언제부터 연락이 두절될 거 보니까 2010년 5월 20일부터. 그럼 5년 지나니까 2015년 5월 21일부터가 되겠죠. 그러면 2017년 6월 1일보다 앞서지. 맞지? 이렇게. 토지 상속일에 정도 포함된다. 정 맞습니까? 네. 그럼 다음 몇 번? 3번. 토지 매매 당시 상속인 모두가 갑의 생존 사실을 몰랐죠? 그럼 뭐야? 선이죠. 모두 선이에요. 실종 선고 취소가 확정된 후에 병은 8억 원을 갑에게 반환해야 한다. 병이 누구죠? 아내? 그렇죠. 아니 재산을 다 가진 게 공동상속이잖아요. 그럼 누가 여기에 병 플러스 누구도 들어가야 되겠니? 병 플러스 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토지 매매 당시에 상속인 모두가 갑의 생존 사실을 알았다면 이거 뭐 선이 악이야? 악이죠. 갑이 토지를 되찾기 위해 A를 상대로 2022년 7월 30일 이전까지 소유권 반환 청구 기간은 정해져 있어서 안 정해져 있어서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럼 확정 취소서는 2021년 7월 31일이지. 이날 이후에 뭐 할 수 있다? 소유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